MBC에서 근무하던 기상캐스터 고 오유한나 씨가 사망한 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죠. 네, 그런가 하면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고 김하늘 양 오늘 발인식이 거쳐서 영변에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상캐스터로 일하던 고 오유한나 씨, 사망한 게 지난해 9월인데요. 요즘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있죠. 일단 이제 사망 시점에 있어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족이 그 요한나 씨의 어떤 핸드폰에 이제 비밀번호를 풀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풀어서 보니까 거기에 17건의 이제 유서가 발견됐고, 그 내용에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여러 가지 이제 카카오톡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니까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직장 내 괴롭힘, 동료들의 괴롭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거죠. 예, 저희 YTN이 몇 주 전에 이제 고인의 일기를 입수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그래픽 잠시 보시죠. 자, 내용 보시면은 지난 7월 16일 일기인데 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특보를 마쳤는데 이 땡땡 선배 말투가 너무 폭력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기나 유서득이 지금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증거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은 사실은 뭐 형사적으로 그렇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도 인정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본인이 그 당시 어떤 일기나 이제 카카오톡 내용은 이제 물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상황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 증거가 이제 신빙성이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을 해버리면 당시 그 상황 자체가 이제 구체적으로 재현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신빙성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전반적인 어떤 핸드폰이랄지 여러 가지 주위에서 그런 상담 내용이랄지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그러한 직간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그런 것은 뭐 증거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족이 MBC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한 상태인데 어쨌든 기상캐스터 그리고 프리랜서 신분이었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민사소송에선 쟁점이 될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프리랜서를 과연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괴롭힘이 있으면 이제 사용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용자는 실질적으로는 그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가 돼야 하는데 우리가 이걸 근로자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회사가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유한나 씨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사용자인 MBC가 지휘 감독의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지고 했느냐 여부. 그리고 프리랜서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적이었냐 아니면 뭐 지시를 받고 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 또 급여 자체가 이제 근로 대가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왜 것인지, 그다음에 또 전속성, 뭐 계속성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이제 독립적으로 뭐 일을 하기 때문에 전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유한나 씨 같은 경우에도 기상캐스터도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희박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특별 근로감독관이 이제 조사를 할 텐데 프리랜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 여부, 이것을 아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느냐 여부도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랄지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보호법 관련된 보호법에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계약직을 어떻게 법 내로 끌어오느냐, 이제 그게 지금 오유한나 씨의 어떤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제 근로자로서 보호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직장 내 괴롭힘에 이제 근무 중에 본인이 당했다고 생각이 들 때 그런 피해자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대처를 완벽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갈 것까지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증거를 기록하고 수집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괴롭힘을 한 일자,
날짜, 장소 이런 것들을 특정을 하고 이걸 기재하는 게 좋고요. 또 목격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목격자도 확보를 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록이 있다고 하면 기록도 확보하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녹음을 하는 것이 제일 직접적인 게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뭐 우리가 SNS랄지 뭐 이메일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잘 보관하고 수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떠한 증거가 정확하게 명백하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이걸 신고하는 방법이 있죠. 신고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사내. 예. 그래서 사내 자체도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돼 있고, 네. 근데 만약에 사용자인 경우에는 이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사용자면 뭐 회사 내에 신고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1350 번호로 신고를 하면 이거 자체는 이제 정식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잘 모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사흘 전 교사에게 피습당해서 세상을 떠난 고 김하늘 양의 발인식이 오늘 있었는데요. 화면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시 봐도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인데 하늘양 장례 절차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이어지는 거죠. 근데 경찰에서 이제 본격적인 가해 교사에 대한 이제 수사를 해야 하는데 네. 지금 가해 교사의 어떤 건강 상태가 그 당시에 자해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상당히 심각한 모양이에요.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뭐 통해서 호흡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이 전달되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에서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잖아요. 예. 이제 체포영장 유효 기간 한 7일 정도 되는데 아마 7일일 수도 있고 더 연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안에 체포해서 일단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체포를 할 수밖에 없고, 예. 또 사안 자체가 이제 엄청나게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체포를 해야 하는데 이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치료받고 있고, 만약 체포를 했을 때 어떤 건강상 문제랄지 생명에 어떤 위독한 이런 상황이 생기면 경찰이 사실은 조사하기 어렵죠. 그래서 아마 조사 시점을 경찰은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사를 받을 정도의 어떤 치료가 돼야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치료 받았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영장을 청구할 거거든요. 사후영장을 청구할 건데, 사후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뭐 어떤 건강 상태 자체가 구금 생활을 버텨낼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건강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시점 자체를 경찰에서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가해 교사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어떤 조사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체포 영장은 경찰이 받아놨잖아요. 네. 그러면 피해자가 나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 사실은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죠. 예. 그러니까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서, 근데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 유독한 상태랄지, 예. 도저히 뭐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랄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렵겠죠. 그런데 아마 지금 이제까지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일부를 했었잖아요. 초기 단계. 네. 그때 자기가 뭐 누구든지 좋으니까 한 명을 뭐 살해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고, 예. 그다음에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진술을 했기 때문에 뭐 대화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정식적인 조사는 병원 가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랄지 아니면 영장을 청구한다랄지 이런 것들은 또 뭐 아예 거동을 할 수 없다랄지 그러면 사실 이것은 집행하기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 기다리지 않겠지만 네. 결국 건강 상태가 좀 좌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워낙 온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건인 만큼 신원 공개 여론도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전에하고 좀 틀려진 측면이 있죠. 전에는 사실은 바로 현재의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또 현재의 사진을 공개해야 하는데 또 가해자, 가해교사 상태가 또 어떤지에 따라서 뭐
구금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사진 공개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예. 이런 부분도 좀 약간의 애매한 측면이 있고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굉장히 강력 범죄고요. 여기에 대한 증거도 명확하고 또 흉악하면서도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이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런 음모론이나 2차 가해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나오고 있는 점이 좀 안타까운데 지금 가해 교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들도 또 잇따라 나오잖아요. 이런 정신질환 때문에 참작이 되는 게 아니냐, 형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우려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예전에는요. 예. 어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이제 심신미약이냐, 심신상실이냐 따져가지고 심신미약 같은 경우는 형을 감경할 수 있고요. 심신상실, 이 심신상실한 것은 이제 자기 정신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어요. 이제 책임 조각 사유라고 해서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법이 개정됐죠. 그래서 심신미약이랄지 이런 정신적인 요소, 우울증 이런 거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원인이 됐다는 것이 명백하고 예. 또 심신미약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이제 형량을 감경하도록 돼 있었어요. 이게 하여야 한다 돼 있었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져서 개정이 돼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감경할 이유는 없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런 묻지마 살인 사건이랄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뭐 생각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어떤 판례의 경향 자체는 설사 정신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강력 범죄에 있어서는 형량을 감경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심신미약으로 또 빠져나간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고 김하늘 양 관련 수사 상황도 예측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